네, 건축주의 요구사항 접수, 이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주가 설계하는 사람한테 뭘 알려주느냐, 대지의 위치를 먼저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어떤 용도,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하고 사업 일정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트렌드가 어떠하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설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설계를 하는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건축주하고 가능한 많은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주의 그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요구사항에 맞는 건축 요소들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건축주라고 말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개인일 수도 있고요. 어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청인 경우도 있고 또 시행사나 대기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설계 지침서를 주게 됩니다. 예.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이죠. 예. 이게 설계 지침서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다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일반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보았던 그리고 직접 사용해본 그런 건물들을 보고서 그런 건물처럼 설계해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구체적이겠죠. 근데 또 하면 또 보면 또 애매한 요구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건축사가 이제 설계 내용을 알아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네, 건축주의 요구 접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설계를 자주 하는 쪽에서는 이제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그것을 습관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축주가 개락으로 이것을 바라는 것이겠지 하고 그걸 그냥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오류도 생기고 미스도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정리된 체크리스트들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건축주가 뭘 요구했느냐라는 것을 다시 또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걸 파악해서 설계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다시 재차 계획을 잡게 됩니다. 계획을 바꿔서 또 잡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맨파워 자기의 인력이 소모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서점에 이런 체크리스트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건축주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계약 체결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설계사무소들이 실무적으로 설계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죠. 예. 그런데 이제 계획 설계라는 것이 상당히 고급 인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며칠 작업을 하게 되는 것 태반입니다. 어떨 때는 2주도 걸리고 3주도 걸립니다. 예. 그러는데 노련한 사업가, 시행사들이 여러 사무실에서 그 안을 받아보죠. 그러면 자기가 힘들어서 했던 일이 그냥 한 가지 계획안으로 여러 가지 계획안 중에 하나를 채우는 거 맞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런 대가도 받은 것 없이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본격적인 계획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